1983년 6월 28일 평화롭던 도쿄도 내리마구에서 경찰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신고를 받은 집 안은 5구의 시신과 피 웅덩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심경에 변화는 없습니다. 사체는 산속에 묻을 생각이었고 시라이 녀석은 뼈까지 산산조각을 내주고 싶었기 때문에 홀가분할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내리마 5인 가족 살인사건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감정사 아사쿠라 코지로의 행선지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도쿄도 내리마구 오 이즈미 가쿠엔 6추매의 한 가정집, 시라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벌써 몇 개월째 집을 나가라는 말을 무시한 채 눌러붙어 있는 시라이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거부합니다. 참다 못한 아사쿠라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바로 명도 소송을 거는 것이었죠. 그러니 시라이 가족은 꼬리를 내리며 소송을 취하해주면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요. 그러나 소송을 취하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간을 끌기 위한 하나의 수작일 뿐이었죠. 사실 시라이 가족은 이렇게 뻗팅기는 데엔 도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시라이 가족의 장인은 아사쿠라처럼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집에 접근하는 사람들과 재판을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왔고 오히려 퇴거 보상금을 받으며 이익을 얻는 등의 생활을 이어왔던 것이었죠. 그로 인해 당연히 시라이 가족의 집은 대다수의 부동산 감정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고 그걸 몰랐던 아사쿠라 씨가 미끼를 덥석 물고 만 것이었죠. 참을 만큼 참았다 싶은 아사쿠라는 결국 결심을 합니다. 제발로 나가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나가게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아사쿠라는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이미 한번 살인미수 혐의를 저지른 적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3년간 징역살이를 하고 돌아와 가족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고 정말로 정식 부동산 감정사 자격을 얻는 데에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했으며 도쿄지방법원의 감정위원으로 뽑히기까지 했죠. 그러나 점점 감정사 일은 노력에 비해 돈이 덜 벌렸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진 아내가 입원한 상태에서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의 취약 비용도 걱정이었죠. 그리하여 부동산 거래 업무도 부담하며 처음 건드리게 된 매물이 하필 시라이 가족의 저택이었던 것입니다. 아사쿠라가 세운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낮에 시라이의 집에 들어가 우선 아내를 살해한다. 그 다음 귀가한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살해한다. 다른 가족들은 가능한 피를 내지 않기 위해 박살이나 교살로 죽이고 시라이 아키라는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급소를 친 다음 도끼로 베어 죽인다. 가족 6명을 모두 죽인 다음 시체는 그 자리에서 해체하고 비닐봉투에 넣는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미리 빌린 맨션으로 옮겨서 작업한다. 내장은 가장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분쇄해서 변기에 버린다. 시체의 얼굴과 지문을 훼손시킨 다음 후지산 산기슭에 유기한다. 그 외에도 그는 전동기, 도끼, 톱, 뼈칼 등의 도구들과 차까지 구입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기상의 영향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체를 잠시 숨겨둘 맨션 또한 빌려뒀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었죠. 오후 2시 45분 아사쿠라는 시라이 가족의 집 근처에 차를 받친 후 쇠망치 2개와 환복할 옷이 담긴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3시 그는 시라이의 집에 도착했고 그의 아내를 만나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퇴거를 해달라는 말을 했고 사치코 또한 평소처럼 핑계를 댔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지금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배찔한 뉘앙스의 대답이었죠. 결국 이 대화의 끝은 폭발한 아사쿠라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꺼낸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말이죠. 사치코는 부엌 쪽으로 도망쳤고 아사쿠라는 쫓아가 목덜미를 잡아당긴 채 정수리를 힘껏 여러 번 내려쳐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울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은폐해야겠다는 생각은 곧 아이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사고로 이어졌죠. 먼저 울고 있는 차남부터 망치로 정수리를 내려쳐 즉사시켰고 거실에서 떨고 있는 삼녀의 머리 또한 쇠망치로 내려친 후 목까지 졸라 확실히 살해했습니다.
3명을 살인한 아사쿠라는 그 세 구의 시체를 욕실로 옮긴 후 덮개로 덮어 감췄습니다. 3시가 지나자 차녀 토모코는 가족들이 죽어있는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토모코는 아사쿠라를 보고 2층으로 향하려던 찰나 그가 언니는 언제 돌아오니? 라고 물었고 학교 소풍을 가서 29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답변했죠. 그리고 그 답변을 듣자마자 아사쿠라는 토모코의 앞을 가로막고 목을 졸랐습니다. 숨을 거둔 게 확인됐지만 혹시 몰라 청소기 코드를 사용해 다시 한번 목을 조르기까지 했죠. 그리고 토모코 또한 욕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9시 반, 시라이는 마침내 집에 도착해 아사쿠라를 마주합니다. 둘은 거실에서 약 30분간 퇴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라이는 대화를 나누던 도중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고 그걸 알아차린 아사쿠라는 이쪽은 상황이 절박하다 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 시라이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아사쿠라는 지체 없이 도끼로 여러 차례 시라이의 왼쪽 목을 내려쳤고 그렇게 결국 5인의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전 4시 반 팬티만 입은 채로 챙겨온 도구들을 이용해 해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2시간이 흐르고 항구의 해체 작업을 마친 후 인기척이 들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자는 생각으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는 동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치코의 가족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제보를 합니다. 오후 1시쯤 경찰 2명과 사치코의 형제는 시라이의 집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 누구 없습니까? 샤쿠지 경찰서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사쿠라가 나가겠다고 말한 뒤 반대쪽 현관을 통해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지만 발각되어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후 유일한 생존자 장녀 요시코는 소풍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족이 모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짓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가족이 모두 살해당했다는 말을 하는 건 가혹하다고 생각해 나온 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1일 치러진 장례식 때 친척에게 사건의 진실을 들어야 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몇 년 후 시라이 일가의 집은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였지만 값이 올라갔고 많은 부동산 업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집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송과 고소들이 얽혀있다는 건 바뀌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아 씁쓸해지기도 하죠.